제빵의 작업 준비와 단계별 과정을 알아봅시다. 반갑습니다. 빵파파입니다. 제빵을 접하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각 단계별 이유와 상태를 알면 흐름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초보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각 공정마다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핵심 팁을 더해서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빵 공정은 이스트, 즉 효모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다루는 섬세한 과정이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시간과 온도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단계별 제빵 표준 공정은 14단계를 순서대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배합표 작성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전 반죽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반죽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알아서 배합표를 미리 작성하여 타당한 방법인지를 확인한 후에 다음 공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베이커스 퍼센테이지를 확인하고 재료에 맞는 비율을 확인하여서 실수가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베이커스 퍼센테이지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다 보면 쉽게 나만의 레시피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 계량입니다. 모든 제빵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죠. 레시피에 제시된 재료, 즉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 등등을 정확하게 저울로 측정해야 합니다. 제빵은 식품 가공으로 분류된 과학이기 때문에 눈대중이나 부피가 아닌 정확한 무게, 그램 단위로 측정이 해야만이 성공의 필수 요건입니다. 재료 계량은 왜 중요할까요? 요리는 대충 눈대중으로 해도 맛이 나지만 제빵은 그렇지 않습니다. 밀가루 대비 물, 이스트, 소금의 비율이 정확해야 하고 조금이라 틀어지면 빵이 아예 부풀지 않거나 짤 수 있습니다. 왕초보 팁으로 가루 재료들과 그리고 액체 재료, 물, 우유, 달걀 이런 것들이죠. 각각 따로따로 계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스트와 소금은 직접 닿으면 이스트가 죽으므로 밀가루 안에서 서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 믹싱입니다. 반죽하기 전. 계량된 재료를 섞고 치대어서 밀가루에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재료를 균일하게 섞는 것뿐 아니라 가스 보유력이 있는 단단하고 유연한 반죽의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반죽을 잘 치대야만이 이스트가 만드는 가스를 가둘 수 있는 풍선 같은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죽 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초보자가 알아야 할 것은 처음에는 퍼석하던 반죽이 계속 치대다 보면 매끄럽고 뽀얀 상태가 됩니다. 반죽을 조금 떼어서 살살 늘렸을 때 끊어지지 않고 지문이 비칠 정도의 얇은 막이 만들어지면 100% 글루텐 완성입니다. 유지는 반죽이 어느 정도 뭉쳐진 중간에 넣어야만이 글루텐 형성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과 밀가루의 단백질이 먼저 결합하여서 글루텐이 생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죽의 단계에서 또 하나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최종 반죽의 온도입니다. 반죽의 온도는 발효와 관계가 있고 또한 반죽 속의 유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반죽 온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반죽 끝나면 1차 발효죠. 믹싱이 끝난 반죽을 알맞은 온도 한 28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습도는 한 80%에서 85도 사이로 유지시키면서 키우는 단계입니다. 이스트가 당분을 먹고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배출하면서 반죽이 2에서 2.5배가 될 때까지 키워서 부풀어 오르면 빵 특유의 풍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초보자 1차 발효 완료 시점의 확인은 밀가루를 묻힌 손가락으로 반죽 가운데를 찔렀을 때 구멍이 오그라들지 않고 또한 그대로 유지되면 발효가 잘 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의점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트 속의 탄수화물을 발효하는 여러 효소에 의해 단계적으로 반죽 속의 당분을 먹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며 빵을 부풀리고 맛있는 빵 냄새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1차 발효입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발효의 시간을 유념해서 지나치게 짧거나 긴 발효 시간이 아닌지 이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올바른 1차 발효를 지킬 수 있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다음은 분할이겠죠. 1차 발효가 완료된 큰 반죽 덩어리를 만들고자 하는 빵의 크기와 개수에 맞춰서 정확한 무게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반죽이 손상되지 않도록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잘라야 합니다. 분할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크기가 제각각이면 오븐에 구웠을 때 어떤 것은 타고 어떤 것은 안 익는 대참사가 일어나겠죠. 초보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반죽을 손으로 뜯어내면 글루텐 구조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칼로 썰듯 신속하게 잘라서 무게를 맞추어야 합니다. 다음은 둥글리기입니다. 분할된 반죽의 잘린 단면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매끄럽고 둥글게 모양을 잡는 단계입니다. 반죽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내부의 가스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성형 단계가 수월하도록 돕습니다. 둥글리기 단계는 왜 중요할까요? 잘린 단면을 안쪽으로 감추어 반죽 표면에 매끄러운 막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막이 있어야 내부 가스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둥글리기 한 표면은 최종 제품의 겉면이므로 매끈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여야 겉껍질의 색도 잘 나고 전체적인 부피감도 꺼지지 않는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 발효죠. 벤치타임입니다. 분할과 둥글리기 과정에서 자극을 받아 단단해진 반죽을 잠시 쉬게 해주는 단계입니다. 보통 실온에서 한 10에서 15분간 진행하며 이 과정을 거쳐야 반죽이 부드러워져서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늘어나서 모양을 잡을 수 있겠죠. 중간 발효를 하는 방법은 실온에서 반죽이 마르지 않게 비닐이나 젖은 면포를 덮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중간 발효는 왜 중요할까요? 둥글리기를 마친 반죽은 긴장해서 엄청 단단합니다. 이 상태에서 밀대로 밀면 고무줄처럼 자꾸 되돌아오고 찢어지게 됩니다. 탄력성이 큰 거죠. 휴식이 끝나면 반죽이 다시 말랑말랑해져서 원하는 대로 잘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을 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형 단계죠. 몰딩을 하죠. 휴지를 마친 반죽을 밀대나 손을 이용해서 밀어 펴서 가스를 빼고 식빵, 단팥빵, 바게트 등 원하는 최종 빵의 모양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성형의 단계는 왜 중요할까요? 겉면의 반죽이 찢어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큰 가스 방울을 빼주어야 구웠을 때 단면에 큰 구멍 없이 조밀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나옵니다. 특히 초보들은 레시피의 성형법, 말기 적기 등이 있죠.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마무리 접는 부위는 차근차근 꼬집어가면서 틈새가 없도록 꼼꼼히 이음새를 붙여주어야만이 나중에 터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패닝이죠. 팬에 넣는 것입니다. 성형이 완료된 반죽을 철판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거나 틀에 넣는 과정입니다. 오븐에 구워질 때 서로 붙지 않고 고르게 열을 받을 수 있도록 간격을 맞춰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패닝은 왜 중요할까요? 빵이 구워지면서 옆으로 혹은 위로 커지기 때문에 간격을 너무 좁게 두면 서로 붙어서 모양이 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오븐의 열을 고르게 제품에 받게 하기 위한 조치나 간격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의 주의점은 반죽의 매끄러운 면이 위로 잘 가게 꼬집어서 마감한 이음새 부분은 무조건 바닥으로 가게 놓아야 터지지 않고 예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2차 발효해야 되겠죠. 성형과 패닝을 거치면서 빠진 가스를 다시 채우고 부풀리는 단계입니다. 보통의 빵들은 1차 발효보다 조금 온도도 높고 습도도 약간 높게 발효실에서 조정하여서 진행되며 최종 빵 크기의 약 70~80%까지 부풀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2차 발효는 왜 중요할까요? 성형하면서 가스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시 가스를 채워서 폭신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초보자가 알아야 할 것은 가정에서는 따뜻한 물을 담은 컵과 함께 스티로폼이나 그리고 전자레인지 작동을 안 하게 해서 그 안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틀을 사용할 땐 틀 높이까지 반죽이 올라오거나 조금 모자랄 때 하고 팬에서 놓았을 때는 팬을 흔들었을 때 찰랑거리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가발효가 되지 않게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발효가 되면 완제품이 다 구워진 후에 주저앉을 수 있고 제품의 향기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굽기 및 전처리입니다. 장식하는 거죠. 오븐에 들어가기 직전에 빵의 외관과 식감을 업그레이드하는 단계입니다. 달걀물을 바르거나 칼집 쿠프 내는 거죠. 그리고 윗면에 깨나 치즈 같은 토핑을 뿌려서 시각적, 맛적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왜 중요할까요?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팥빵에 달걀물을 발라 반짝이게 하거나 바게트에 칼집 쿠프를 해서 구워질 때 예쁘게 터지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타 많은 종류의 굽기 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을 눈으로 먹는 맛을 최상위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굽기입니다. 예열 오븐에서 반죽을 익히는 최종 핵심 단계입니다. 물론 익히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굽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높은 열을 받아서 반죽 속 가스가 팽창하고 전분이 호화되며 표면에 먹음직스러운 갈색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화가 이루어지죠. 돌면서 구수한 향을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굽기는 왜 중요할까요? 효소의 3일 온도는 65도씨이므로 반죽이 오븐에서 열을 받으면 반죽 속의 온도가 65도씨가 될 때까지 이스트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면서 확 부풀어 오르는 오븐 스프링이 있죠. 오븐 스프링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밀가루와 설탕이 구워지면서 향긋한 갈색 표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왕초보 팁으로 오븐 문을 자주 열면 내부 온도가 떨어져서 빵이 주저앉습니다. 궁금하더라도 굽기 시간의 최소 80%가 지날 때까지는 문을 절대로 열면 좋지 않다 생각하시면 좋고,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안 열고 구우면 더욱 좋고요. 문을 열게 되면 온도도 떨어지지만 수분이 빠져나가서 다시 문을 닫고 굽게 되면 제품 속의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오면서 건조하게 구워지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구워져 나온 빵의 냉각이죠. 식힌 빵 위에서 실온 보통 25도씨 내외 상태로 수분 함량을 38% 안팎으로 떨어뜨리면서 천천히 식혀줍니다. 냉각은 왜 중요할까요? 갓 나온 빵은 내부에 뜨거운 수증기가 가득 차 있어서 축축하고 바로 자르면 떡처럼 뭉개집니다. 식으면서 수분이 알맞게 날아가고 구조가 단단해져서 그때가 가장 맛있어지는 거죠. 주의점은 만약 틀 속에서 구워지는 빵이라면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틀을 바닥에 탕 치고 나서 꺼내는 것이 좋고요. 빵을 빼내서 내부의 수증기가 빠져나가서 빵 옆면이 찌그러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포장입니다. 빵이 완전히 식은 후에 보통 내부 온도는 35도씨 전후고요.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가 포장이죠. 포장은 왜 중요하죠? 다 식은 빵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공기 중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금방 퍼석하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하죠. 외부 먼지나 또 미생물로부터 빵을 위생적으로 보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왕초보 팁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한 온기조차 없을 때 포장해야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뜨거울 때 넣으면 봉지 안에 이슬이 맺히고 빵이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쉽게 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빵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